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이번 주도 오승원 아나운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제가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한 중소보안업체의 신입사원 채용에서 100대 1이 넘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봉이 업계에서는 평균 수준이라는데 유독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몰린 이유가 자율출근제와 다양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업 근무 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재택과 출근을 둘러싼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 변화 속에 이제 취업에 나선 구직자들도 출근 시간과 근무 환경에 더 민감해졌는데요. 최근 취업 포털 업체 조사들을 봐도 응답자 절반가량이 자율출근제를 선호하고 3명 중 2명은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식을 제공하는 복지라든가 오피스 밀집 지역 같은 소재지도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이런 조건이 좋은 중소기업도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게 된 상황인데요. 직원들 채용이 어렵다고 하는 기업들은 출근 시간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지요. 이 시간에 이 방송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응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1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엠폭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서비스를 중단한 불법 사이트 누누TV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앞서 자율출근제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은 근로환경, 복지와 관련해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출근길에 지금 직장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문자 주시죠.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청취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기술 소식부터 알아보죠. 최근 꿀벌들이 줄어들어서 걱정인데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등검은 말벌을 적기에 제거해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등검은 말벌, 이게 뭡니까? 언제가 또 방제 적기인지요? 네, 등검은 말벌은 외래 해충으로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퍼져서 2010년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등검은 말벌의 여왕벌은 겨울을 난 뒤 첫 일벌을 부화하기 전까지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여왕벌 한 마리를 잡으면 가을철에 최소 500마리 이상의 일벌이나 벌집을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방지하면 되죠? 봄철에 여왕벌은 주로 양봉장 인근 야산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유인덫을 양봉장 주변과 인근 야산에 설치를 하고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보충해 관리하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한 지역씩 방제를 하게 되면 방제하지 않는 지역의 등검은 말벌이 방제가 끝난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를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말벌집 방제용 드론을 개발하고 그 말벌집 방제 물질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등검은 말벌 탐색 고도화 기술과 피해 저감 장치도 연구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주말 많지는 않았지만 봄비가 조금 내린 지역도 있는데 이번 주도 농촌에서는 또 한창 바쁠 시기겠죠.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은 24절기 중 6번째 절기인 고구입니다. 음, 고구는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때는 봄비가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구에 가물면 농사를 망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풍족하게 봄비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는 내일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수요일에는 전남, 경남권, 제주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날들은 구름 낀 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온은 아침 9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은 날들이 많고 건조해서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네. 있는데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논두렁과 농업 부산물 등을 태우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음, 절대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 재배 농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육묘를 시작하는 농가들이 많을 텐데요. 육묘할 때 주의할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묘 육묘를 할 경우에 적절한 물 관리와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판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생육장애로 모가 고르지 못하고 가습하게 되면 모가 쓰러지거나 뿌리 엉킴이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물 주는 양과 횟수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하 직후에 녹화기가 되면 직사광선을 일부 가려서 백화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온도도 높거나 낮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 육묘할 때 주의할 병이라든가 또 피해 예방 대책도 있는지요? 네, 봄철 녹화 개시 후에 5 내지 10도씨의 저온 상태나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클 경우에 발생하는 모잘록병은 출하할 때 온도를 30 내지 32도씨로 유지시켜 주시고요. 35도씨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녹화기에는 25도씨 내외를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요.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용약제를 살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뜬면은 급격한 온도 변화와 종자를 과다하게 파종할 경우 상토 중에 산소가 부족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종자를 파종을 하시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밭작물들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감자 여름 재배를 위해 중북부 고랭지에서 아주 심기하는 시기가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경인데요. 예. 초기에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심기 20 내지 30일 전에 감자싹이 1cm 정도 자라도록 상광 싹 틔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음, 그리고 퇴비와 비료는 전량 미끄럼으로 살포하시고 20cm 이상 깊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사지의 경우에는 비료의 유실이 평지보다 심하기 때문에 이랑을 만든 후에 골에다가 비료를 줘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여름에 재배할 경우에는 잡초가 매우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잡초의 발생을 막기 위해 아주 심기 후에 발화억제용 제초제를 살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고추 재배 농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노지의 고추를 재배할 포장은 경운하기 2 내지 3주 전에 퇴비와 석회를 살포하시고 화학비료는 이랑 만들기 5 내지 7일 전에 살포하시면 되는데요. 인산의 경우는 전량 미끄럼으로 주시고요. 질소와 칼리는 60%는 미끄럼으로 그리고 나머지 40%는 무끄럼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식하기 3, 4일 전에 비닐을 멀칭해서 지온을 상승시켜주면 아주 심기할 때 뿌리 활착에 좋습니다. 그리고 정식하기 7 내지 10일 전부터 묘를 외부 온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화 처리해 주시고 아주 심기 전날에 모판에 충분한 물을 주셔서 뿌리에 상토가 잘 붙어 있어 모종을 포트에서 쉽게 빼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꽃샘 추위로 과수의 냉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기온의 변화가 심해서 일찍 꽃이 핀 과수에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방사능펜을 활용한 송풍법과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살수로 물이 얼음으로 될 때 나오는 담요를 이용하는 살수법이 있습니다. 과수원 요건에 맞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를 받은 과수원에서는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다음해 교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과나 병해충 관리 등 재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매 속기는 착과가 확 실시된 다음에 실시를 하시고 마무리 열매 속기도 기온과 등 장애가 뚜렷이 확인되는 시기를 기다려서 실시하셔야 합니다. 네. 축산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환절기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 농장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축사 소독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축사 내부에 있는 깔집, 분변 등을 제거한 후에 소독을 해야 하는데요. 축사 내부는 천장, 벽, 바닥 등의 순서로 고압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세척과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한 후에 소독을 실시하면 되는데요. 축사 내부에 가축이 있을 경우에 가축에게 직접 분사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제는 소독 대상 표면이 흠뻑 젖을 정도로 충분히 소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소독제는 사용 직전에 바로 희석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특성이 다른 계열의 소독제를 혼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이번에는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최근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박한슬 약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들려서 좀 불안합니다. 엠폭스, 이 원숭이 두창으로 작년에 많이 들었던 기억은 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확산된 게 좀 심각한 일인가요? 이게 이번에 엠폭스 확산을 좀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 감염병 유행 단계를 좀 이해하실 게 필요한데요. 네네. 이제 우리가 보통 가족 한 명이 감기 걸리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들 다 걸리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또 가족들과 접촉한 직장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게요. 예. 유치원, 학교 이런 분들이 걸리는데 이런 거는 그냥 국지적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직접 접촉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 이제 퍼지면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도 겪어봤지만, 그렇죠. 예. 네, 그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경기 북부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쪽 거주하시는 분들은 헌혈에 조금 제한을 받거든요. 아, 파주 연천 이쪽에 계신 분들. 네, 네. 그런 데는 이제 말라리아가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헌혈에 제한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좀 넓은 지역에 퍼져서 하는 거 계속 유행되는 질병은 우리가 이제 이걸 지역 감염병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다 이게 국가를 넘어가면 뭐 코로나 때와 같은 범유행이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엠폭스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과연 접촉자들끼리만 감염이 발생하는 국지적 발생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역 사회 전반에 너르게 퍼진 건지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예.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 어제자로 이제 총 10명이 나와서 이제 아직은 계속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게 기존에 발생했던 사람들은 해외에 나갔다가 접촉돼서 들어와서 확진이 된 네. 그런 거라서 괜찮은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아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같이 들리는데요. 혹시나 엠폭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우선은 제가 명칭부터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명칭이 더 친숙하실 텐데, 그렇죠. 이제 두창하면 이제 장년층에서는 이제 그런 예방 접종도 맞은 적이 있을 거고 천연두라고 생각하시죠. 천연두. 예.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름만 비슷하게 공유하는 게 친척벌, 먼 친척벌 바이러스라서 그런 거고 예. 증상 수준은 그렇게 심하게 비슷하지는 않고요. 음. 이제 그 원숭이
두창, 그러니까 이제 엠폭스가 발생하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온몸에 좀 도돌도돌하게 수포가 생기는.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생기는 게 되게 흉하게 보이고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자체로 엄청나게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독감 걸렸을 때 보면 온몸이 막 그 몸살 걸린 것 것처럼 맞아요. 쑤시고 네. 뭐 열나고 이런 증상들을 공유하는 건 있지만 근육통도 좀 있고. 네네네. 예. 그런 걸 제외하면은 사실 아주 치명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치명률이라는 게 이제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 네. 과연 얼마나가 사망하냐 그렇죠. 이런 돌아가신 비율을 분들은 뜻하는 건데 예. 저희가 여태까지 3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가 한 1% 정도 됩니다. 치명률이.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엠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0.1% 정도. 그 10분의 1이네요 또. 네, 예. 그러니까 코로나보다는 조금 덜하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새로운 감염병이기도 하고 예. 걸리면 아픈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전파가 안 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또 이게 지금 이제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좀 퍼지고 있는 경향이 그래요?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면은 그 엠폭스가 약간 성병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아까 제가 증상을 설명드리면서 온몸에 수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포가 터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들이 피부 접촉으로 전염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침이나 혈액 같은 그런 체액으로도 전염이 되고 그런데 이게 그 코로나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네. 저희 코로나는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어도 이제 기침이라든지 해서 이러면 그렇죠. 침방울 속에 공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네.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피부가 직접 맞닿아야지만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보통 정말 친한 친구나 아니면 내밀한 가족 정도가 아니면은 그렇게 피부 접촉이 빈번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필이면 이게 처음 퍼졌던 집단이 남성 성소수자 집단이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거의 우연의 결과로 그냥 그렇게 한번 시작된 데가 거기다 보니 많이들 번진 거지 이걸 성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오호, 예.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면 한 96.4% 정도가 남성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남성 성소수자도 일단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다 성소수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거를 낙인을 찍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럼 나는 접촉했지만 내가 성소수자라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 숨긴다든지 그러면 이게 물밑에서 계속 확진이 그렇죠, 일어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질병에 대한 낙인 찍기를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이제 코로나 초기에도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이 맞느냐 또 코로나라는 명칭이 맞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낙인 찍기의 사례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게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원숭이 두창을 영어로 하면 이제 몽키 폭스, 폭스가 두창이라는 뜻인데 네. 이게 그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예전 식민지 시기라든지 이럴 때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가지고 원숭이라고 비하하던 그런 역사적 연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엠폭스라고 하는 게 더 이제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바뀐 거고요. 네. 이게 실제로 이 엠폭스의 기원을 생각하면은 최근의 명칭 변경이 꼭 이제 차별적인 시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실제로 좀 그 나이지리아나 콩고 지역에서 이게 풍토병으로 원래 있던 병이거든요.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감염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바꾸는 게 더 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엠폭스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다. 이게 갑자기 새로 생긴 질병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그 작년에 아마 이런 엠폭스라는 명칭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나이지리아나 콩고 같은 지역에서는 1970년대나 80년대부터 계속 유행하던 질병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파주나 이런 경기 북부에 있는 말라리아처럼 그 지역에서는 그냥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어서 한 해에 한 3,000명 정도씩 계속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하필이면 그 지역을 방문했던 분들이 거기서 아마 감염이 됐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유럽 쪽에 있는 EDM 페스티벌 이런 쪽에 갔다가 거기서 또 하필이면 이제 성소수자들끼리 접촉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퍼진 게 문제인 건데 실제로는 그 지역에서는 계속 있던 질병이고 이거를 그냥 저희가 그냥 방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개발도상국이고 뭐 어차피 그 나라 사람들은 뭐 상관이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놔뒀던 게 이제는 그
세계화를 기점으로 너무 인적 교류가 쉬워지니까 예, 예.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그런 경우인 거죠. 그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 풍토병이 기존에는 관련 없던 다른 나라에도 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간 이동이 쉬워진 게 꼭 좋은 일만은 네. 아니군요 또. 근데 엠폭스는 치료제나 백신 같은 건 없습니까? 엠폭스는 둘 다 있습니다. 다행히.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엠폭스를 아까 치명률이 뭐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막 엄청 심각한 질환은 아닌데요. 예. 이게 저희가 친척벌 바이러스인 천연두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결국은 박멸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때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게 친척한테도 좀 통하더라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제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이 됐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 세계적인 유행이 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 질병청의 대응을 보면 정말 잘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백신을 5,000명분 정도 들여와가지고 이제 특히나 그런 엠폭스 환자를 직접 접촉할 우려가 있는 필수 의료진들한테는 접종을 마쳤고요. 예. 그 다음에 치료제도 한 500명분 정도를 들여와서 이걸 또 서울에만 가지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이제 그런 감염병 전담하는 병원들에 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처럼 갑자기 막 속수무책으로 퍼진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사망자를 낳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낮다. 다행히 그런 거죠. 예.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선진국 반열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도 이거를 아직 그 이제 국제 보건 활동이나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거를 좀 그거 그런데 돈을 왜 쓰냐 우리나라 하는 것도 급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엠폭스 유행이라는 게 정말로 이제 정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뭐 콩고나 나이지리아 병이 우리나라랑 무슨 관련이 있겠어 하는데 이거에 저는 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도 하고 이게 엠폭스 말고 다른 풍토병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들어올 가능성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엠폭스 말고도 국내 유입이 가능한 다른 풍토병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 혹시 뭐 예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모기가 옮기는 댕기열이라는 열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모기가 옮기기 때문에 모기가 정말 들어오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긴 하니까 우려성은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남미 지역에 유행하는 황열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옐로우 피버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 여행 가는 분이 꼭 예방 접종을 맞고 가세요. 그런 그래요? 지역 가시는 분들은 이게 걸리면 정말 치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아마 명칭도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 이제 라사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유행하는 질병인데요. 이거는 거의 에볼라 수준으로 정말 그래요? 굉장히 이제 사람한테 치명률이 높은 심각한 질환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하다 보면은 정말 우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퍼지면 그 지역에 자리를 잡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유행지를 넓히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질병이면 다행인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소나무 고사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그런 질병이 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소나무 에이즈다 그런 산림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물 자원에 또 이제 다른 해외 유입 감염병이 퍼지게 되면은 이제 산림 훼손은 물론이고 이제 소나무를 목재로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 병만큼이나 굉장히 큰 손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축이라면 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같이 국제 공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약사님께는 꼭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럼 이런 무서운 질병들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게 백신이나 치료제를 미리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좀 냉혹하게 말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작년에 화이자가 70조 정도를 벌었는데 개발 도상금 그만큼 돈이 안 되니까 아직 기술이 있더라도 잘 안 하고 있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 유행을 겪으면서 저희가 mRNA 기술 같은 걸로 그런 질병 치료제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엠폭스에 대한 걱정과 또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박한슬 약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개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47 사용하시는 분이 근로복지는 자율 출근이 최고죠.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도 파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2315 사용하시는 분은요. 제가 오래전 현직 시절에는 현관에 출근 출석부가 있고 총무부 직원이 보는 데서 출근 사인을 했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였던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문자 참여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세상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오늘은 지난주에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화제가 된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국내 방송이나 OTT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이 누누TV 같은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일단 최근에 이슈된 이 누누TV 같은 불법 사이트는요. 국내외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유료 OTT까지 영상들이 전부 다 신작으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된 서비스로 등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요즘 뭐 KBS 주말 드라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네. 진짜가 나타났다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런 영상까지 전부 다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뭐 넷플릭스의 뭐 더글로리라든지 길복슨 등 이제 화제작까지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제공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제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해서 2021년 10월부터 접속 차단을 해왔지만은 해당 사이트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약간 제재에 어려움을 좀 두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 기준 누누TV 내 컨텐츠 조회수가 18억 건을 이제 넘겼다고 하고요. 예. 업계에서는 해당 사이트가 국내에서만 월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니까 네. 사실 5분의 1이 이제 보는 거나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인데요. 예. 해당 사이트는 2021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네티즌들이 이제 인터넷 주요 커뮤니티에 이 누누TV 운영 소식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이제 국내 초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성장했습니다. 예. 인터넷 서비스니까는 이게 접속을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쉽게 된다면은 이제 너무 좋겠고 사실 이슈거리도 안 되겠죠. 우선 원천 차단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네. 계속해서 새롭게 접속할 수 있는 이 우회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주소창에 kbs.com 이렇게 입력을 해서 들어오겠죠. 네. 이건 서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하는 한마디로 이제 링크 연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도메인을 차단을 하게 되면은 다른 도메인을 또 만드는 거예요. 네, 도메인을 또 쉽게끔 다른 SNS를 통해서 하던가 혹은 숫자를 넣습니다. KBS 01, KBS 02. 02가 없어지면은 당연히 03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네, 사전 도메인을 미리 10개씩 구매를 했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메인이 차단된 걸 알고서 네. 매번 이렇게 해왔죠. 근데 경찰이 이제 수사를 나섰는데 이 과기부도 마찬가지고 뭐 SK 뭐 브로드밴드, KT, U+ 등
이런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같이 차단을 했지만은 여전히 힘들었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사이트가 아예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선 뭐 방송사나 이 영화사, 뭐 OTT 사업자 등이 참여한 이제 영상 저작권 보호 협의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들이 이제 얻은 이제 피해액이 있어요. 이런 게 약 5조 원이라고 합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굉장히 크죠. 예. 근데 피해액을 준 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도 그들이 수익을 냈었겠죠. 얼마인지 대략 먼저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불법 도박 광고로 얻은 이익이 최소 300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예. 한마디로 이제 누노TV가 영상 스트리밍을 하면서 상하에다가 이제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 사이트를 올렸었고요. 예. 이를 통해서 이제 300억 정도 얻었는데 이런 사이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이 OTT 업계에서는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런 불법 사이트를 꾸준히 이제 모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밖에는 대응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원래는 일주일에 2회씩 이 정통부에서는 이제 맞게끔 했는데 1회로 그럼 매일. 네, 매일 예. 한 번씩 차단을 할 수 있게 이제 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누노TV는 하루에 2번씩 도메인을 바꿨기 때문에 또 빠져나가는 네, 거예요.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럼 다른 방법은 또 없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상 더 힘든 방법이 생겼습니다. 뭐냐? 우회 주소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누노TV가 택했는데요. 한마디로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하게끔 만든 거예요. 스마트폰 앱으로 하면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소창을 치고 안 들어가도 네. 그냥 앱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앱을 또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앱 차단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네.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다운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 앱 파일, APK 파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 파일을 별도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계속 불법적인 영상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예. 네, 만약에 이거 듣는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APK 파일을 별도의 서버에서 받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이거든요.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불법도 불법인데 이를 통해서 핸드폰이 해킹이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사람들이 네.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접속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직접 잡으면 안 되나요? 네, 잡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예. 사실 국제 수사를 하시는 분들도 서버 위치까지 이런 가리는 기술을 쓰면서 네. 운영자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현재는 뭐 부산 쪽에 있는 걸로 예상은 하는데 그것도 예상인 거지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잡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난 14일 날 이제 서비스를 자진해서 종료한다라고 누노TV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스스로 종료를 한 거죠? 너무 수사가 좀 압박을 받았나? 네, 압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네. 사실 그 부분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사람들이 접속을 많이 하면은 서버가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서버 접속에 따라서 이제 서버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달려 있는 이제 불법 광고들이 있죠. 네. 광고들이 이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정량이 있을 텐데 이 누노TV가 아무래도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오히려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접속자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접은 걸로 보인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앞으로 좀 접속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현재는 그 이유로 인해서 아마 사이트가 닫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네. 지금까지 저작권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2의 누누TV 사태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도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추적하기가 어렵다라는 약점이 이번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누노TV를 벤치마킹한 사이트가 이미 사실 많이 생겨났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누노TV의 이 철수 결정에 약간 이제 안도는 하는데 언젠가 또 나올 거다. 예, 이런 대형 사이트가 분명히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약간 두렵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사실 이제 종료가 3일 전에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또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한다. 다시 한다라는 링크가 떴었고요. 다시 한번 막히긴 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숨었다가 나타났다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이 일어날지 이게 또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또 언제 또 제2의 누누 TV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음. 이미 사실 이제 불법적인 비슷한 사이트들이 워낙 많이 생겨 있어서 예.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단순하게 도메인을 차단하는 거 음. 말고는 현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가 저기 P2P라고 하죠. 네. 예전에 이용했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10,000원이면 10,000원 뭐 20,000원 지불을 하고 왜 이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네. 볼 수 있는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볼 수 있는 네. 사이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돈을 냈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돼요? 아니 일단 그것도 당연히 불법이죠. 아, 다. 네. 왜냐면 해당 사이트들도 네. 뭐 A라는 P2P 사이트가 있으면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든지 KBS의 영상을 무단으로 다운을 받아서 아. 그거를 자기네들이 돈 주고 파는 보면 거예요.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절대 안 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누누TV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돈을 내지도 않고서 네. 접속만 하면 그냥 사실 볼 수 있었거든요. 돈도 그래서- 안 내고. 네. 어. 근데 물론 수익 자체는 P2P 같은 경우는 돈을 내는 방식이었고 네. 누누TV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불법 이제 광고들, 광고들 보고. 네, 그거 네. 보고서 이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음. 약간 좀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불법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그럼 나는 내가 만약에 누누TV를 봤어요. 네. 그럼 내가 나 어떻게 되는 불법을 거야? 한 막, 건가? 예, 예. 걱정되시는 분들 있겠는데. 네, 걱정이 진짜. 되겠죠. 네. 뭐 다행히도 이제 보는 사람 자체는 예,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요. 아. 네, 물론 이제 해당 사이트는 불법이지만은 근데 그 불법 사이트를 친구한테 보냈다. 이거는 이제 불법인 거죠. 아, 사이트를 알려주거나 이렇게 되면. 네, 그 불법 사이트 자체를 이제 공유한 거기 때문에 이 공유된 거는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꼭 네. 자기가 뭐 실수를 한번 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절대 안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예. 네, 친구한테도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아침 일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양심적으로 또 네.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절대 그런 일 안 하시리라고 네네. 믿고요. 자, 불법 콘텐츠가 영상만 아니라 뭐 네. 웹툰이라든가 게임 등 고의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남들한테 공유를 절대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이트에 가서 결제를 하고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법 사이트가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이제 이용자의 이제 자정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불법이 판을 치게 되면은 결국은 뭐 기업이나 소비자, 시장 모두 이제 경무의 길로 이제 걷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같이 이제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얻으려면은 정상적인 이제 돈을 내고서 하는 방식밖에는 현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세상 IT 시간. 오늘은 누누TV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불법 사이트 문제와 또 대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다 말씀드렸었죠. 오늘 문자 주제가 자율출근제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은 근로환경,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직장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했는데요. 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7470 사용하시는 분은요. 우리 딸이 직장인인데 핸드폰을 작업장 내에서 발신 제외하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상시에 소통이 안 돼요. 약간 특수 직종에 계신 모양이네요. 2953 사용하시는 분은요. 유연 근무제로 육아나 학업 등으로 쉬고 쉽게 복직할 수 있는 회사를 원합니다. 하셨네요. 자, 포항에서 애청자이신 박종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9193 사용하시는 분은요. 회사 휴게실에 안마의자 설치하고 KBS 1라디오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진짜 애청자신가 보네요. 네, 우리 사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8832 사용하시는 분은 재취업해보니 지문으로 출퇴근 정리하네요. 전에는 타임카드 찍었었는데 여기도 또 IT 시대로 다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지난주 금요일 청약 관련한 방송 내용에서 정정해 드릴 게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과 관련해서 20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18세 미만의 자녀로 저희가 정정해 드리고요. 다음 주 언젠가 내 집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당첨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뵈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한 주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똑같은 옷만 계속 입는 사람을 두고 단벌신사라고 표현하지요. 단벌은 한자 헛단자와 옷을 세는 단위인 벌이라는 고유어 명사가 합해진 것으로 오직 한 벌의 옷이란 뜻입니다.